네, 상품 가격들의 움직임 추이도 확인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일기를 정리를 하면서 이 6중 전해가 폐막이 되었습니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나 당내 정치 생활에 대한 준칙, 그리고 이 당내에 있어서 감독 조례를 개정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다시 중국 최고 지도자를 상징하는 핵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칭호를 부활시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정책 기조들, 시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주제는 사실 지난달에 말에 주제를 설정해서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었던 건데요. 최근에 미국의 전국과 관련돼서 워낙 시급하고 중대한 일들이 있어서 이 주제가 이제 밀렸습니다. 오늘 비로소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진핑 2인 지배체제, 지도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난 6중 전에 10월 하순경에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1인 지배체제가 나올 것이다 했던 건데, 그 정도로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시진핑 주석 앞에 핵심 지도자, 핵심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것에서 그 1인 지배체제임을 시사하는 정도로 끝났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은 실질적으로 1인 지배체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최근 이런 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경제 부분만큼은 현재 총리로 있는 리커창 총리가 주관했었죠. 그랬던 것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는 친정이라고 하죠. 친정체제로 접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리커창 총리가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학습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내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도장이나 위정성 같은 중국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이죠. 그 양반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현재 그런 흐름에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모양새까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한 6중 전에 집회에 있었던 중국의 정치국 회의, 중앙위원회 25명이 있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국 회의가 곧바로 열렸던 건데요. 거기서 경제 관련돼서 5가지 모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제1대 모순은 바로 자산 가격이 좀 거품에 이른 것이 아니냐. 현재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자산 가격의 거품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채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가장 심각한 쪽은 기업 쪽입니다. 그 다음이 가계 쪽이죠. 우리나라하고 조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좀 부채가 좀 많고 그것이 통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한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지적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합 팽창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원자재 가격, 철강 가격 같은 경우, 석탄 가격은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가, 식품 가격도 제법 많이 올라갔고요. 해서 지금 현재 통합 팽창과 물가가 부딪히는 그런 형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모순으로 지적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공급 측 개혁을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원자재 가격, 앞서 얘기했던 철강 가격,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석탄 가격입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현재 바람직한 충분히 지속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프라 투자, 현재 1대1로 중국 제조 2025 등의 제조업과 관련된, 또는 현재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균형되게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그쪽에 의존한 경기 회복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재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돼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침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현재 자산 보고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지침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현재 경제를 주관했던 리커창 총리가 한 번 물러나는데 이 리커창 총리가 가장 최근에 가장 핵심적으로 밀었던 것이 바로 리커창 푸시라고 하는 통합 팽창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했던 것은 2014년 하반기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죠. 당시 중국 상하이 지수가 2,000포인트에 있었던 것인데 통합 팽창 정책을 쓰는 바람에 그것이 5,000포인트를 상회하는 식으로 1년 만에 급등을 했었던 거죠. 그 패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통합 팽창과 관련돼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자산법을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경계로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지적도 이것도 리커창 총리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공급직 개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비교를 해야 될 것은 리커창 총리가 했던 방식입니다. 통합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경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현재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것은 공급직 개혁이죠. 수요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해서 수요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을 조절해서 전체 경기를 다지는 쪽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경기를 부흥시키는 쪽으로 방향과 정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직 개혁,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놓여 있는 상태긴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진핑 정부가 얼마만큼 현재 공급직 개혁에 거의 시진핑 정부의 명운을 걸고 할 정도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